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부 때 전공했던 그리고 대학원생인 지금도 전공하고 있는 영어 영문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영문학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어학, English Linguistic, 영문학, English Literature 이렇게 두 가지 분야를 배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영어학, English Linguistic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대학원 때 세부 전공은 영어학입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의 세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성학, phonology, 두 번째 형태론, morphology, 세 번째 통사론, syntax, 네 번째 의미론, semantics, 다섯 번째 활용론, pragmatics가 있습니다. Phonology 혹은 Phonetics는 말소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이 자음 분류표 혹은 모음 사각도를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이 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고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국어 문법을 고등학교 때 국어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절반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의 그 표현들이 영어로 해서 거의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nasal sound 하면은 비음, lateral sound 유음, fricatives 마찰음 등의 그런 형식으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을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실 거예요. morphology, 형태론이라는 것은 단어의 구조와 형성 규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morpheme, 형태소는 크게 free morpheme과 bound morpheme 두 가지로 나뉘는데 free morpheme은 어떠한 다른 형태소도 붙지 않고 그 하나의 형태소만으로도 그 문장 안에서 혹은 그 구 안에서 제 의미를 가지고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잘 쓰여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lexical morpheme과 grammatical morpheme이 있는데 lexical morpheme은 apple, laptop, stand, card 이런 것처럼 그 단어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고 있거나 그 단어가 특정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런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grammatical morpheme은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 그러나, but, 그래서 so 이런 것처럼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구와 구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기능이 주된 그런 morpheme입니다. 그 옆에 bound morpheme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들은 free morpheme과는 좀 다르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두 개 혹은 세 개, 그 외 여러 개의 morpheme들이 결합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 밑에 affix와 root가 있는데 root는 쉽게 생각해서 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ffix는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ffix, 접사의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 문법 때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앞에 붙이면은 접두사, 끝에 붙이면 접미사 이것처럼 접사가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prefix, infix, suffix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syntax, 통사로는 단어 및 구의 연결 규칙,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엑스바 스키마입니다. 엑스바 스키마의 이론에 따르면 거의 영어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단어, 구, 문장의 구조, 연결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바 스키마는 XP를 보시면 스페시파이어와 엑스바로 나뉘고 엑스바는 다시 헤드에 해당하는 X와 보충 설명하는 컴플리먼트로 나뉩니다. 옆에 보시면 John read a long book of linguistics with a red cover 라는 문장을 엑스바 스키마 구조에 따라서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 분석해 놓은 이 표를 보시면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와 구조적으로 얼만큼 더 가까운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엑스바 스키마를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이 툴 하나로 다양하고 정말 다른 세계 여러 언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통용이 된다는 사실이 설명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자, 다음은 semantics, 의미론인데요. 의미론은 형태가 아닌 단어, 구절, 문장 등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semantics의 한 연구의 예시로서 연상되는 단어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화면 속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animal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pet이라는 단어가 cat이라는 단어보다 더 빨리 연상된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두 단어가 주어졌을 때 한 단어를 봤을 때 그 다른 단어가 연상되는 그 속도, 그 빠르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두 단어가 얼마나 의미적으로 연관이 깊은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Pragmatics, 활용론은 대화 및 여러 발화문을 문맥과 상황 속에서 분석,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규칙들을 발견해내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Pragmatics예요. Pragmatics에서 제가 중요하게 배웠던 theory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레이스라는 학자가 Maxims of Conversation 이라는 theory를 만들어냈는데 이 Maxim of Conversation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Maxim of Quality, Maxim of Quantity, Maxim of Relevance, Maxim of Manner 이렇게 네 가지인데 Quality는 질의 경률, Quantity는 양의 경률, Relevance는 관련성의 경률, Manner는 태도의 경률이에요. 질의 경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이고 양의 경률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너무 남발하지 말아라 라는 경률이에요. 상대방이 한마디 했는데 다른 상대방은 한 10마디, 20마디를 해버리면 그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relevance, 관련성의 경률은 그 대화 주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주제 안에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밥을 맛있게 먹었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으로 나 조금 전에 집에 왔어 라는 대답을 하게 될 경우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manner. 이건 태도의 경률인데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명료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배가 별로 고프진 않은데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러 갈까? 요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경우는 이 태도의 경률, maxim of manner를 어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학을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 있는 정보로 더 알차게 구성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